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 이미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생활 양육시설을 나와야 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경 의원은 대학에 진학한 보호 연장 자립준비 청년은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립준비 청년은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의 5분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꿈나무 마을 31명을 포함해 전체 44명인 보호 연장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진로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소한 청년들은 자립수당으로 월 40만 원이 지급되고 대학생들은 학비와 취업준비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용돈, 학습지원, 자격증 취득 등 자립준비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호 연장 대학생처럼 취업 지원금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 행정을 통해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노후도시 관련 법안 13건이 병합심사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로 1991년에서 1996년 준공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 상계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택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등 도시 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고 각종 지원과 특례 사항이 부여됩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목동은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로 현재 단지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법 체계의 한계로 대규모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파트 단지들을 묶어 블록 단위 통합 정비를 통해 도시 규모에 맞춘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모두 4개 분야의 일자리에 참여할 3,300명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익활동형은 동주민센터 주변 환경정리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등 공공시설 봉사활동 일자리에 배치되고 사회서비스형은 돌봄시설 지원과 자전거 무상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시장형은 행복한 편의점과 시니어 카페 등 일자리에 배치되며 취업알선형은 민간기업과 연계해 어르신의 자격 요건에 맞는 일자리를 매칭하는 형태입니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동주민센터와 양천 시니어클럽 등 기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겨울방학 중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대학생 50명을 모집합니다. 은평구는 대학생들에게 구정 업무 체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은 내년 1월 2일부터 29일까지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으로 은평구 생활임금 시간당 11,436원을 적용해 약 13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로 은평구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선발 인원 50명 중 3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자녀 중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지난달 수능 시험이 끝나고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학부모가 찾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양천구의 중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또 교사를 상대로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수능 시험을 감독하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서울교사노조의 장대진 수석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보면 수험생의 학부모가 부정행위를 적발한 수능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현재 당사자인 선생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당시 수능 감독관을 했던 선생님께서는 해당하는 수험생이
종료령이 울리고 나서도 그 해당 학생이 답안지에다 마킹을 하려는 부정행위를 하려고 해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험생이 마킹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감독관들의 협의하에 해당 학생의 답안지를 부정행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수험생과 수험생 측 부모님께서 그 다음날 수능이 일어난 다음날 수능 감독관이었던 선생님의 근무학교로 찾아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심지어는 해당 선생님한테 어찌 보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어, 원래는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해당 선생님께 통화를 통해가지고 협박과 그리고 명예훼손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그 당일에는 너무나 공포와 위압감을 느끼셨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어서 근무한 학교로까지 찾아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을 하고 교보위가 열리기 전에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선생님께서는 약간의 안정을 찾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수능 감독관 교사들의 고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민원도 많다고 하던데 어떤 유형들인 건가요? 네, 일단 수능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의 입시 자료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대학교의 사무인데 이것이 국가 사무로 이렇게 좀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엄청나게 수험생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듣기 평가가 될 때에는 그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이착륙을 안 하든지 하는 경우까지 될 정도로 어 그 수험생들 위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능 감독관을 맡으신 중고등 선생님들한테는 예를 들면은 그 수능 감독을 볼 때 그 시험장 안에서 걷는 것 그때도 뭐 소리가 크다, 숨 쉬는 것, 거의 기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수험생들이 이것 때문에 수능 감독관이 이러하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에 망쳤다 또는 부정행위가 생겼다라고 해서 온갖 민원에 좀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이례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요. 수능시험 감독하는 분들도 교사들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차원의 사무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로 변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험생을 위한 보호 매뉴얼 지침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감독하는 수능 감독관에 대한 보호나 아니면 수능 감독관이 어떤 위협에 처했을 때와 관련된 보호 조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그 수능 감독관 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으로 그 활동을 할 때 신분증 이름표를 표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표에는 본인의 실명 이름까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나게 교육부 당국에서 수능 감독관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수능 감독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수능을 볼 때 이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 가이드라인 안에 수험생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수능 감독관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위협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능 참 큰 시험이죠. 그 시험 현장을 감독하는 감독관들의 고충을 너무 외면해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감독관 보호 지침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장대진 수석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CCTV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평구의회 장현순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 희망이고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의원은 좀 다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고 결산 심의 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연구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내 관심 분야만 공부하고 치중하다 보면 나머지 중요한 걸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올해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고 보니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에 약간 쫓기기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또 제 역할을 위해서 그걸 좀 더 보강하는 의미로 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기도 해요. 불강 어린이집 앞에 그 통로가 보행로가 그 한 사람만 지나가기에 딱 적합한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누군가 오면 길을 잠깐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은 그 옆에 어린이집이 놀이터인데 요거를 조금만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한번 저도 제안을 다시 해봤어요.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고민을 하시면서 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예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원화 수가 많이 좀 줄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셔갖고 하시더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행로가 넓어졌어요. 그냥 원활하게 보행이 돼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거에 좀 성과라면 하면 작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북한산 둘레길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백화사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여기 생태 좀 살려달라고 백화사 계곡에. 그래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많이 다녔던 길인데 무슨 일이지 하고 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하천이 도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스콘이 전부 깔려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전에 이제 비가 오면서 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신 거죠. 2년 뒤에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물고기가 안 살고 풀이 안 자라면 다시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원상복구를 안 해주니까 저는 이제 민원 전화가 온 거죠.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차 봤더니 저 밑쪽하고 요 위에 쪽에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째 중간 부분은 어쨌든 죽은 하천인 거예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요거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생태를 살려달라. 그때는 그게 옳아서 이렇게 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예전에 했던 거를 바꿀 필요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제가 이제 5천을 증액을 해서 요거를 다시 원상복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년 반 제가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남은 기간도 더 살기 좋은 은평, 행복한 은평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기관에 재인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은평구는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